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어떤 시장의 의구심 때문에 흔들렸었는지 살펴보고 이게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은 리스크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를 하면은 이래요. 지금 고점 45만 5천 원 정도에서 최근에 조정을 심하게 받아서 한 33% 정도 빠진 31만 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의구심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태오전이 진짜 로열티가 막 몇 조씩 나올 기업이라고? 난 못 믿겠는데 어떻게 한국 바이오 기업에서 그런 게 가능한가? 막연한 의구심이 일단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뭐 알겠는데 태오전이 시총이 이미 16조잖아요. 근데 이미 이 기술로 영업을 하고 있던 미국의 그 빅테크 할로자인보다 시총이 훨씬 큰데, 그러면 이미 알테오젠도 고평가 상태 아닌가? 뭔가 미래의 그런 수익들을 다 끌어다가 생각한? 이렇게 좀 보는 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쨌든 특허 리스크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골리앗한테 이제 특허로 맞으면은 K바이오가 어떻게 되는지, 이오플로나 뭐 메디톡스 이런 거 보고도 못 느끼나,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기술을 써서 이 제형의 키트루다를 만든다 치는데, 환자들이 과연 이 제형의 키트루다를 많이 이용을 하냐, 정말로 요거에 대한 가정도 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제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특허 만료 의약품들 약가 인하 압박 받는데, 약가 인하 압박이 되면은 매출단이 줄어들면서 알테오젠이 받는 로열티도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테오전이 진짜 몇 조씩 로열티 받는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을 보기 위해서는 알테오전의 파이프라인을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머크가 준비하고 있는 이 키트루다 SC 제형, 요거 이제 오리지널 키트루다가 미국에서 29년에 만료가 되니까 그 전에 지금 머크가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C제형으로 임상을 완료했죠. 그래서 내년에 승인 받고 판매를 할 예정이죠. 요 가치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다이치산교의 에너2 SC제형도 지금 임상을 이제 진행 중이죠. 그래서 29년에 1차 치료제로 승인을 할 예정이고, 알테오젠은 요거 관련해서 다 로열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머크한테도 이제 SC 후속 제품 5개 정도 또 이렇게 개발을 가정하면 요 정도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산도즈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이죠. 요 회사한테도 바이오시밀러 SC 제형 제품 다품목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을 예정이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술 이전한 게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로열티를 간단하게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회사들한테 지금 요런 제품들에 대해서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을 이제 계약을 한 거고, 요 제품들이 알테오젠 기술을 이용한 약으로 요 정도 매출을 내면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은 일정 부분 로열티를 얻는 구조죠. 그래서 요 계약들에 대해서 알테오젠은 마일스톤만으로 일단 7조를 받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제품들이 팔릴 때마다 몇 %씩 로열티를 받는데, 요게 미니멈 2.5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보수적인 가정으로 이제 해본 건데, 요 약들의 SC 전환율이 50%라고만 가정을 할게요. 아시겠지만 이 전환율은 실제로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오리지널 의약품들, 요 의약품들이 성장률이 제로라고 가정을 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약은 올해 머크의 키투르다는 올해 40조가 팔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도 그 성장률이 20%입니다. 계속 더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약이에요. 다이치산코의 약, 그 매출 30조 예상되는 약이고, 이 사노피의 듀피젠트, 요것도 지금 올해 21조 팔릴 걸로 예상되는 약인데 CAGR이 30%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계속 더 많이 팔릴 약들이지만 이 약품 성장률을 0%로 가정을 했습니다. 로열티 역시 지금 머크한테는 뭐 4에서 6%, 다이치산교도 6에서 8%, 사노피도 뭐 5에서 6%, 산도즈도 10% 이상의 로열티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제일 낮은 수치인 로열티 5%를 다 동일하게 가정을 한 숫자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머크가 40조 매출에 50% 전환율 적용하고 로열티 5% 적용하면 1조, 다이치산교도 1조, 사노피도 0.5조,
산도즈 포함도 안 시켰어요. 아직 어떤 약인지 아직 안 밝혀졌으니까. 지금 기술 이전 계약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 대여섯 곳에 대한 로열티 아직 나온 거 없으니까 포함 전혀 안 시켰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머크랑 사노피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했고 다이치 산쿄는 좀 전에 30조 기반으로 하신 거죠. 예, 그쵸. 피크 매출 그렇죠. 30조 예상을 한 거죠. 일단 거기서 조금 미스매칭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머크는 40조 기반으로 한 거고,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 시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그거는 네. 이 약의 특성이랑도 맞아요. 좋은 지적이신데 그거는 사실 약의 특성이랑도 관련이 있는 게 머크는 지금 이제 성장률이 20% 정도로 이제 둔화된 상태인데 사실 이 다이치 산쿄는 지금 그 성장률이 70%, 80%에 육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30조가 되려면 한 4년은 그쵸. 있어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근데 이 약의 임상이 어쨌든 뭐 한 2, 3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약의 로열티는 2030년 혹은 2031년부터 발생한다고 어차피 이미 이제 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뭐 훨씬 더 높은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해도 로열티가 이제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미니멈 2.5조의 캐시가 매년 들어온다는 거죠. 마일스톤은 7조는 일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받을 현금이고 로열티는 이제 요 약들이 다 SC 제형으로 팔리기 시작하면 매년 받을 돈이에요. 네, 지금 시총은 16조죠. 예상 PER은 지금 6.5배 정도입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매출이 나오는 시총 상위 바이오 업체들만 봐볼게요. 삼바 매출 4.5조에 영업이익 1.3조인데 PER 67이죠. 셀트리온 86입니다. ST팜 47, SK바이오팜 114, 알테오젠은 6이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완전 딱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알테오젠은 한 26년, 27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캐시를 땡겨서 그거를 현가화한 다음에 PER을 계산했을 때 요 값이고 요 회사들은 지금 오늘날 바로 발생하는 현금으로 계산을 했을 때 PER이니까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려면 얘네도 3년 후에 벌어들일 캐시들까지 다 현가화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뭐 조금 조정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라도 일단 알테오젠이 현재 고평가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요거를 엄청 보수적으로 계산한 값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가치에 미포함시킨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산도즈의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나올 로열티, 다여섯 곳의 빌드업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지금 협상 중인 그런 건들에서 나올 잠재적인 계약들. 그다음에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원료 공급도 지금 알테오젠이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머크한테. 이 원료 공급에서 나올 그런 이익들, 뭐 테르가제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서라도 이 정도 가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좀 전에 짚어주셨듯이 알테오젠과 그 외의 빅파마들 간에 지금 밸류에이션 시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되게 보수적으로 감안해서 오케이, 그럼 알테오젠 밸류에이션 지금 6배라 치고 2배, 12배 나머지 중에 삼바로 잡을게요. 그럼 삼바 저거는 밸류에이션 반으로 낮추고 그렇죠. 그러면 대충 35라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3배가 차이 나잖아요. 금융시장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30배랑 20배다 이러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 조금 저평가되고 있구나. 근데 30이랑 10이다 이러면 저평가가 아니고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시간에 대한 가치랑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현재 이렇게 숫자가 이제 찍히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요. 근데 알테오젠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MSD 키트루다 SC만 지금 임상 성공해서 내년에 이제 팔릴 예정이죠. 승인받고. 근데 어쨌든 저희는 다 믿지만 이게 뭐 FDA 승인 진짜 받고 진짜 잘 팔릴지 아직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 없고 요 네 개는 아직 임상 중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다시 보니까 저기 가정이라는 글자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 이제 임상을 성공적으로 됐을 때 이런 캐시가 나올 거고 이런 가치를 로열티를 받을 거다라는 가정인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니 이미 이 알테오제닉 기술은 글로벌 시총 4위인 머크한테 검증을 다 받아서 머크 약에 이제 적용이 내년부터 될 기술이니까 얘네한테 당연히 성공하겠지.
문제 없는 거 머크가 지금 밝혀냈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가치를 산정하는 거죠. 근데 다만 시장은 뭐 안 믿을 수도 있죠, 아직. 그러면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 약 자체, 저 약 자체의 성능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저 약을 SC 제형으로 바꾸었을 때도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렇죠. 거고, 근데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력은 머크 사례에서 이미 입증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약의 임상 승인보다 조금 유리한 환경으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뭐 이거 그냥 저희끼리 그냥 한번 뭐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아까 삼바랑 대충 비교를 해봤잖아요. 삼바는 어쨌든 제조업이에요. 까놓고 보면 어쨌든 의약품 업계의 제조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요 정도잖아요. 헤어지는 이 로열티 이거 그냥 꽁으로 먹는 현금인데 이익률에서 삼바를 압도하겠죠. 나중에 이제 숫자가 찍히게 되면 2.5조 그냥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나중에 서로 다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은 뭐 삼바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게 주면은 좋지 낮게 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하긴 해요. 근데 너무 먼 미래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로열티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두 번째 의구심이었죠, 시장에. 알테오젠 시총 이미 너무 고평가 아니냐. 지금 현 시총 이미 16조인데 이 SC 제형으로 변환하는 기술로 이제 이미 영업을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온 할로자임이 9조다. 그러면 이거 뭐 너무 고평가 아닌가, 알테오젠이? 그러면 이제 할로자임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할로자임은 지금 매출이랑 이익률이랑 PER 표가 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작년 말 기준으로 할게요. 1.2조 매출에 영업이익률 40% 정도 적용해서 영업이익 한 5천억 정도 버는 18배 정도의 회사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알테오젠을 똑같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얘네 지금 매출이 1.2조였잖아요. 알테오젠은 아까 로열티가 2.5조였잖아요. 2.5조에다가 얘네랑 똑같이 영업이익률 50% 받는다고 할게요. 뭐 50% 하면은 1.25조겠죠. 얘네랑 똑같이 PER 19배에 때린다고 할게요. 24조잖아요. 24조라고 동일선상의 밸류에이션만 가정을 해도 45만 원이에요. 지금 현 주가. 근데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30만 원 정도 수준이죠. 요렇게만 단순 비교를 해봐도 50%의 상승 룸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알테오젠은 할로자임보다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매출 영업이익 사이즈가 일단 알테오젠의 반도 못 미치죠. 할로자임은 지금. 그 다음에 할로자임은 특허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미국은 27년에 만료가 끝나고 유럽은 29년에 끝나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연장시켜 보려고 이번에 이 엠다제 특허를 이렇게 좀 연장을 시켜본 거고요. 근데 알테오젠 특허 만료는 43년입니다. 특허로 보장받는 기간이 훨씬 기니까 프리미엄을 알테오젠에 줘야죠, 오히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할로자임의 플랫폼의 확장성은 알테오젠에 비하면 훨씬 떨어져요. 이 알테오젠의 해자는 플랫폼의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가면, 이건 잠깐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하고 들어갈 텐데, 알테오젠의 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타겟 독점이랑 품목 독점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면역 항암제 작동 원리를 정말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역 항암제가 우선 어떻게 작동을 하냐.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제 면역세포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에는 이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요게 T 면역세포랑 이렇게 뭔가 결합이 되면서 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못 잡아먹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면역항암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 면역항암제가 이제 몸속에 들어와서 이 암세포의 PDL1이라는 단백질이 면역세포랑 합체가 안 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합체가 안 돼서 T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암세포의 PDL1 단백질, 요걸 무력화시키는 약이잖아요, 면역항암제가. 이 PDL1 단백질이라는 게 타겟이에요. 무력화시킬 타겟.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면역항암제 약들이 이제 이름이 뭐 키투르다도 있고 옵디보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타겟이고 이게 품목, 요게 이제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볼 때 할로자임은 타겟 독점 전략을 써왔어요. 알테오젠은 근데 타겟 독점이 아니라
품목 독점으로 애로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 미래의 확장성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건데, 이 품목 독점 전략이 나중에 미래에 발생할 추가 애로에 대한 확장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가능성이 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해당 타겟을 기준으로 하는 또 엄청난 키투라드라를 뛰어넘는 엄청난 신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알테오젠은 추가로 그 신약 개발사한테도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할로자임은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그리고 팩트기도 한데, 지금은 뭐 키투르다가 연에 뭐 한 40조씩 팔리고 옵디보는 뭐 10조 정도 팔리고 이제 엄청 클래스 차이가 나긴 했지만, 시제형 개발은 옵디보가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이 BMS라는 회사가 자신들의 옵디보 약을 할로자임이랑 먼저 제형 개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 게 타겟 독점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로자임은 이 PDL1을 타겟으로 하는 약에 대해서는 BMS랑 독점 계약에서 그 외에 이제 회사들이랑은 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키트루다도 나중에 SC 제형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할로자임의 기술이 필요한데, 할로자임은 이미 키트루다 옵티버 둘 다 요걸 타겟으로 한 약이잖아요. 이미 BMS랑 타겟 독점이 되어 있어서 키트루다랑은 계약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기술을 가진 다른 회사를 찾다 보니 알테오젠한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PDL1을 타겟으로 하는 엄청난 신약이 미래에 개발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옵디보도 뛰어넘고 키트루다 뛰어넘는 엄청난 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때 가서 팔로자임은 그 약의 회사랑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한테 이 품목 독점 전략은 엄청난 해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의구심이죠. 특허 리스크. K바이오가 특허 리스크에 직면하면 어떻게 되는지 설레가 있잖아요. 일단 미국의 골리앗들한테 이제 쳐맞으면은, 글로벌 빅팜들한테 쳐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인공췌장 개발하는 이 이오플로 회사 27,000원까지 갔다가 글로벌 1위 인슐릿 기업한테 특허 소송 당하자 지금 10분의 1 토막 났죠. 지금 아직 이 특허를 침해하다고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막 1심 나왔는데 10분의 1 토막 됐습니다. 1심 어떻게 됐나요? 1심은 특정 주에서는 특허 침해 아니다, 특정 주에서는 특허 침해다. 1심도 이렇게 갈렸는데 그것만으로도 힘없는 이 K바이오 회사들은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메디톡스 해외에서 뭐 엘러간한테 특허 소송 당하고, 대웅제약, 휴젤한테 특허 소송 당하고, 식약처한테 특허 소송 당하고, 심지어 국내 회사랑 한 특허 소송은 대부분 다 이기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휴젤이랑 한 거는 또 진 것도 있지만, 근데 주가는 지금 7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 리스크 대두되면은 일단은 쳐맞는 거 모르냐라는 건데, 자세한 특허 리스크 얘기는 저희가 전편 영상에서 찍어서 올렸으니까 그거를 참조하고 그냥 대략적인 것만 볼게요. 자, 할로자임 8.5조짜리 회사입니다. 머크 글로벌 4위 340조짜리 회사고, 다이치 산교 82조, 산도즈 22조. 산도즈는 심지어 바이오시밀러 하는 기업이잖아요. 얘네는 별명이 특허 귀신이래요. 얘네들은 업의 근간 자체가 오리지널 약이 끝나면 그 특허 부셔가지고 바이오시밀러 만들어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알테오젠의 SC제형 기술을 이전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다 알테오젠이랑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지금 누가 골리앗으로 보이나요? 이게 쳐맞으면 할로자임이 쳐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특허 리스크는 각자 뭐 판단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이제 말씀드리면, 특허 리스크 부분 관련해서는 알테오젠의 이제 박순재 대표님이 이런 인터뷰도 했어요. 할로자임 특허가 잘못됐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갑자기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할로자임 특허 부여를 위해서 관련 제품 상용화 막바지 시점까지 기다려왔다. 몇 년 전부터 특허 소송을 할 수 있었대요, 걔네한테. 근데 요거를 지금 시점까지 일부러 기다렸고 전략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다른 인터뷰에서는 알테오젠이랑 머크는 과거 2년간 정기적으로 월에 두세 번씩 이 특허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두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키트루다 SC 전환율 진짜 높아? 이게 지금 편의성이 기본이고 약효까지 업그레이드 되는데 SC 제형을 안 맞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부작용도 지금 좋아지고, 사망 위험률 좋아진 임상 시험이 다 이렇게 있고, 부작용도 줄어드는 이런 항암제 데이터들이 있고,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전환이 안 될까? 전 전환율이 높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이 전환율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은 머크거든요. 지금 키트루다 특허가 끝나자마자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들이닥칠 텐데 그거로부터 계속 매출을 유지해야 할 급한 사람은 머크예요. 머크 CEO가 인터뷰에서도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키트루다 SC 제형은 기존 IV 제형 대비 많은 우수한 데이터를 보여줬다. 지금 동등성에 대한 거는 임상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됐죠. 그래서 임상을 성공했고, 이런 이제 부수적 이런 장점들, 요게 뭐뭐가 나왔는지는 이제 내년 초에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근데 우수한 데이터를 보여줬대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한 말이 아니라 머크 CEO가 한 말이에요. 2년 내에 50%의 전환율을 예상하고 있고 피크로는 90%까지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머크가 그렇다면 그쵸. 오리지널 약을 가진 회사의 CEO가 이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믿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50%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저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전환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시키겠다는 거죠. 가격을 그렇게 설정하면 되니까. 그쵸. 이렇게 시키면서 우리는 바이오시밀러로부터 방어를 할 거다라는 거. 마지막 의구심인데, 미국의 지금 IR법에 대한 약가 인하 영향이 있을 텐데 요거 알테오젠의 부정적인 영향 아니냐. IR법의 이제 헬스케어 부분을 보면은 의료비 감축 목적으로 현지 공보험인 메디케어에 공급되는 약 중에서 FDA 허가 후에 7년 이상이 지났거나 11년 이상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은 약가 협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약가 낮추라는 거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2개 이상의 활성 성분을 가진 조합 약물은 새로운 하나의 활성 성분으로 간주를 해서 신약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SC 제형 변형 기술을 적용한 품목은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10년 이상 미룰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새로운 신약의 지위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가 인하를 딱히 뭐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SC 제형의 키트루다는. 그래서 요 것도 기우다라는 거고. 이 알테오젠의 부사장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알테오젠은 연구를 이미 다 끝냈다. SC 제형에 대한. 그래서 파트너사인 빅파마들이 그걸 가져가서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대신해주고 있다. 이렇게 리스크가 적은 회사가 어디 있냐. 기술력은 이미 증명됐고 머크한테 임상으로서 이제 증명이 됐죠. 키트루다에서. 앞으로도 많은 글로벌사들과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평으로는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이제 다 풀렸다면은 이제 저희가 1월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머크의 키트루다 SC제형 3상 임상 결과 발표가 1월에 있죠. 그래서 1차 지표는 이미 성공한 걸로 발표했지만 2차 지표들 얼마나 더 부수적인 우수한 데이터들이 나올지를 1월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죠. 그다음에 추가 애로가 나온다면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 대여섯 곳이랑 계속 협상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1월에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네요. 대규모 애로가 많이 나오는. 요거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일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그냥 엔간한 코스닥 잡주 바이오기업 CEO가 우리 뭐 애로 할 거다 이러면은 기대감이 별로 안 붙을 것 같은데 저는 알테오젠의 지금 현 상황이라면은 조금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3회 연속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완연한 금리 인하기에 진입했으니까 바이오 섹터가 크게 뭐 나쁠 것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박순재 대표님이 이런 인터뷰 했었더라고요. 직접. 이분은 알테오젠 강성 막 주주들한테, 오래된 주주들한테는 유명한 부분이 한 말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이 굉장히 무겁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은 꼭 지켜왔었기 때문에 주주들이 되게 사랑하는 그런 대표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직접 뭐 이렇게 요즘 뭐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1월에는 여러 좋은 일도 많고 해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투자자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직접 언급을 했더라고요. 대표님 인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이 알테오젠을 뭐 흔들리는 주가에 마음까지 흔들려서 좀 팔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보고 지나쳐야 될 땐지, 아니면 요게 정말 기회라고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될 땐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